시즌 첫 3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휴식 주간 직전에 펼쳐진 4월 마지막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폼을 끌어올린 페라리가 리어윙을 포함한 다양하고 큰 업데이트를 가져왔고, 이번엔 진짜 다르다 라는 말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말에 힘을 더했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입니다. 우선 프랙티스 1은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고속 서킷이기 때문에 사고에 유의하면서 달려야 했지만 다행히 모든 드라이버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쌓아나갔습니다. 이 세션의 가장 큰 이슈는 알핀의 가슬리였습니다. 첫 세션부터 속도를 내보면서 상위권 팀과 경쟁할 수 있는 기록을 보여줬고, 레드 플래그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프랙티스 2를 시작하기 전부터 볼톨레토의 차량에 연료 노출이 발생하면서 세시를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규정에 따라 이 세션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퀄리파잉 시간대와 정확히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는 세션인 만큼 전체적으로 폼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조심해야 하는 서킷에서 세션 후반부에 츠노다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애매한 시간을 남기고 스타트 연습과 함께 세션이 마무리됐습니다. 맥라렌은 역시나 실수만 없다면 계속해서 우승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세션에서만큼은 레드불이 조금은 회복된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랙티스 3에 돌아온 볼톨레토와 함께 최종 연습에 돌입했습니다. 볼톨레토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소프트 타이어를 이용한 슐런 페이스를 측정했고, 몇몇 선수들은 소프트 타이어로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트랙 레코드인 1분 27초 472의 아주 근접한 기록을 프랙티스 3에서 작성한 것을 기준으로 퀄리파잉에서 스즈카 서킷에 이어 또다시 트랙 레코드 갱신에 청신도를 올렸습니다. Q1입니다. 트랙 에볼루션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이 점차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탈락권은 어느정도 예상대로 형성됐지만 상위 17명의 선수가 고작 1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페라리와 알비가 어렵게 생존에 성공했고, 연습량이 가장 부족했던 볼톨레토가 앞에 선수들과 동떨어진 기록으로 최후미에 자리했습니다. Q1 탈락자는 스트롤, 조한, 훌켄버그, 오콘, 볼톨레토입니다. Q2입니다. Q2는 반전이 일어날 뻔했던 세션입니다. 프랙티스 세션부터 가슬리와 윌리엄스 듀오까지 모두 기록이 좋았지만 4강팀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달랐고, 특히 상위 4명의 드라이버가 단 0.1초 상간에 들어있는 장면을 담을 수 있었고, 세션의 1위인 노리스는 트랙 레코드에 굉장히 가까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해밀턴이 가슬리와 사인스보다 더 느린 기록이자 탈락자인 알본보다 고작 1000분의 7초 빠른 기록인 12의 기록으로 힘겹게 Q3에 진출했습니다. Q2 탈락자는 알본, 로슨, 알론소, 하자르, 베어만입니다. Q3입니다. 세션 시작 4분 만에 4번 코너를 돌던 노리스가 레드 플래그를 불러왔습니다. 4번 코너의 연석을 깊게 밟고 바퀴가 들리면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됐고, 방향을 급하게 잡아봤지만 고속 시가지 서킷이라는 특성상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리스는 최대 10그리드에서 스타트하게 됐고, 제일 먼저 출발했던 피아스트리를 제외한 드라이버들은 모두 첫 번째 플라잉랩 기회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최대 경쟁자 중 한 명이 제외된 상황에서 챔피언십 경쟁 중인 베르스타펜과 러셀은 기회가 찾아왔고, 피아스트리와 3파전을 벌인 끝에 러셀, 피아스트리, 베르스타펜 순서로 트랙 레코드를 갱신했으며, 이 역순으로 순위가 정해지면서 베르스타펜은 일본 그랑프리를 다시 한번 재해냈습니다. 레이스데이입니다.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피아스트리와 베르스타펜이 배틀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피아스트리가 더 앞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베르스타펜에게 5초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4번 코너에서 츠노다와 가슬리가 충돌하면서 세이프티카를 불러왔고, 결국엔 또다시 피아스트리가 웃을만한 상황이 완성됐습니다. 레이스 초반부터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리스의 초월 장면이 다수 있었고, 중하위권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은 노리스와 해밀턴의 배틀이었고, 3번의 시도 끝에 역전이라는 단어에 도달한 노리스였습니다. 중반부에는 볼톨레토가 알론소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아찔한 장면이 있었고, 미디움 타이어로 출발한 선수 중 가장 늦게 피트인한 르클레르가 새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시즌 첫 포디움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 말을 반증하듯 피트 스트레이트에서 포디움 경쟁자였던 러셀을 가뿐히 넘어갔고,
미디움 타이어를 착용한 노리스 역시 오래된 하드 타이어를 끼운 러셀을 손쉽게 초월했습니다. 이후 노리스가 피트레인 출구의 흰색 라인을 침범했다는 메시지와 리플레이 장면이 있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 르클레르를 쫓아가봤으나 거리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하위권에서도 순위가 크게 뒤흔들리지 않고 노리스가 가장 큰 폭인 6계단을 올라오면서 별탈 없이 경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결과는 맥라렌과 피아스리의 2경기 연속 우승이고 이로써 전반기 종동 시리즈를 모두 맥라렌의 이름으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경기 초반 5초 페널티를 제외하면 우승을 노려볼 수 있었지만 F2와 F1 아카데미에서부터 일관된 판정을 보여줬던 스튜어드가 여기서도 빠른 판정을 내리면서 아쉽게 시즌 2번째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한 르클레르가 5경기 만에 처음으로 포디움에 올랐고 페라리 팀 전체로 따졌을 때 역시 첫 포디움 피니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는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차지했고 하자르가 11호 마지막 1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꾸준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연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5경기 중 맥라렌이 4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피아스트리는 개인 통산 5번째이자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버 챔피언 후보가 4명이 있었지만 이 경기로 인해 피아스트리가 챔피언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각 팀에서 시즌 중반부에 가져오는 업데이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구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상보다 초중반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기차놀이를 진행했던 경기였는데 중후반부에 들어서는 다양한 곳에서의 배틀이 발생해 나름대로 볼거리가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 주 쉬고 찾아오는 마이애미 그랑프리입니다. 마이애미 그랑프리 프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